인천 시민의 손으로 인천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열린TV 시청자 세상. 안녕하세요. 열린TV 시청자 세상 시민 MC 어무빈입니다. 반갑습니다. 공동 MC를 맡고 있는 김광섭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동 MC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 양재영 선임입니다. 열린TV 시청자 세상은 SK 브로드밴드 인천방송과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청자 참여형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인천의 생생한 모습을 직접 인천 시민들이 영상으로 제작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열린TV 시청자 세상을 보시면 인구 300만의 대도시 인천이라는 도시에서 어떠한 우리 삶의 스토리가 일어나고 있는지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인천 시민들이 인천이라는 도시에 보내는 일종의 영상 러브레터 같은 방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영상은 시민제작단 독도팀의 작품입니다. 인천 서구 불로대곡동에서 논학교가 열렸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초등학교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자기보다 큰 모판에 흙을 담습니다. 논학교 교장 선생님을 따라 모판에 흙을 수북히 담고 난 후 평평하도록 판지로 긁어줍니다. 천천히 밀어보세요. 불로대곡동 주민자치회에서는 황화산골 논학교 체험이 1년 동안 진행되는데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4월 벽시 뿌리기부터 10월 벼 수확까지 체험하는 활동입니다. 지난 17일 벽지를 직접 뿌리는 작업을 시작으로 1년 농사가 진행됐는데요. 자동으로 모판이 만들어지는 작업보다는 아이들이 직접 손으로 흙을 담고 벽지를 뿌려 싹을 틔우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벽지를 어떻게 잘 뿌렸나 못 뿌렸나가 그게 중심적이에요. 논학교 교장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농업이 왜 소중한지와 이날 못자리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혹시 그 세계 3대 작물이 혹시 뭔지 아세요? 쌀, 쌀, 보리, 옥수수, 밀, 쌀. 황화산골 논학교 체험에 동참하는 검단농협 조합장님은 농업의 중요성을 아이들에게 설명하는데요. 아이들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본격적으로 손 못자리가 시작되는데요. 논학교 논학교 교장 선생님은 모판에 흙을 담고 물을 뿌려 벽지를 뿌리는 과정을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요거 흙태기가 이게 얕죠? 네. 얕으면은 흙이 많이 들어가고 깊으면 흙이 덜 들어가요. 모판에 적당량 흙을 담고 평평해야 한다면서 직접 흙을 담아봅니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환호성이 나옵니다. 벽지 뿌리기 전에 흙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뿌려줍니다. 예, 물 뿌리고 나서 벽지 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위에다 또 복토를 해주는 거예요. 씨앗을 덮어줘야지 흙으로. 그래 싹이 나니까. 모판에 흙 담고 물 뿌리고 벽지 뿌리고 흙으로 덮으면 끝. 설명이 끝나고 아이들이 조를 나누어 배운 대로 나만의 모판을 만듭니다. 초등학생들이 직접 못자리 체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이 바삐 움직입니다. 23명의 초등학생들은 자신이 만든 모판에 이름표를 붙이고 차곡차곡 쌓아 싹을 틔우는데요. 일주일 후에는 바닥에 깔아 모를 키웁니다. 한 달 후에는 모내기를 시작으로 1년 동안 관찰하게 됩니다. 제가 못자리를 했는데요. 싹이 어떻게 날지 궁금해요. 이날 기계 못자리도 함께 했는데요. 도시농촌인 불로마을은 수천 장의 모판을 기계로 하려면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데요. 지역 농협인 검단농협과 MOU 체결을 맺어 부족한 일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금 농촌에 일손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때에 우리 검단에서 임직원들이 농촌 일손 특히 나와서 어려운 농가 일손을 도와주고 또 있고, 또한 불로대곡동 주민자치회에서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논학교를 운영하고 인해가지고 어린 학생들이 농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하루 동안 했지만 농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시는지 체험을 해본 것 같고요. 불로대곡동 주민자치회가 실시하는 황화산골 논학교는 검단농협 후원으로 농업박물관 견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직접 못자리를 하면서 농사의 과정도 익히고 농민들의 노고도 느끼며 매일 먹는 쌀에 대한 소중함도 느낍니다. 학생들이 한 못자리가 자라 10월 벼 수확까지 체험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초등학생들은 앞으로 활동에 기대감을 품고 있습니다. 시민제작단 최찬영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논농사를 진지하게 배우고 있는 모습이 귀엽기도 하면서 또 농사의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본다는 것 자체가 큰 경험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벽시, 모판, 모내기 이런 단어들 사용 안 한 지 오래됐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모판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대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시민제작단이 단순하게 행사 스케치만 하신 게 아니라 농촌의 부족한 일자리 현실과 주민들이 함께 상생하는 아름다운 메시지까지 담아서 정말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사실 저도 학생 때 농활, 농촌활동이죠. 예, 농활이라고 했는데 1박 2일의 그 농활 일정이 그 젊은 혈기왕성한 나이인데도 너무 힘들다고 느껴졌었어요. 하물며 이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아이들이 이번에 겪은 이 체험 농장은 단 하루의 아주 짧은 과정이지만 그래도 농부들이 얼마나 많은 노고를 들여서 농사를 하고 또 결과물들이 나오는지 간접 체험을 했다는 점에서 저는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상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서 저도 이번 영상이 더 의미 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은요, 시민제작단 비상팀의 작품입니다. 역사의 도시 인천은 그만큼 오래된 건물과 유서 깊은 골목들도 많은데요. 인천 중구의 오래된 건물들이 새로운 복합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멋진 장소들이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인천시는 일제강점기부터 1966년까지 인천시장 숙소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부윤관사 골목길을 테마 특화형으로 재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골목길은 1945년 일본인이 남기고 간 적산 가옥이 있었던 곳으로 이곳에 석축 테마공원, 산책길, 부윤관사 마을박물관을 조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천 곳곳에 남아있는 오래된 건물들이 새로운 복합문화 공간으로 거듭나면서 시민들의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관동 갤러리입니다. 도로명 주소 시행으로 앞으로 지도에서 없어질 지명을 기억에 남기기 위해 이곳의 이름을 인천 관동 갤러리로 지었다고 합니다. 이곳에 대한 도다 이쿠코 관장의 마음을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일목동 골목 안쪽에 자리한 부연, 다 무너져가는 건물에 생명을 불어넣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천 중구 경동 박차영 씨가 심혈을 기울여 리모델링한 카페가 있습니다. 2013년 8월에 문을 연 후 이곳에서는 특색 있는 다양한 문화활동과 인문학 강좌, 틈틈이 열리는 도시 건축학 강의, 문화 소모임 활동 등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서면 오래된 LP판에서 나오는 아날로그 음악이 향수를 일깨워주며 고택과 오랜 시간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옛 동화서점 자리에 위치한 이따 스페이스는 다양한 실험적인 작품들이 전시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 시간이 살아있는 또 하나의 근대 건축물, 인천 중구에 위치한 갤러리 서담제는 1935년 지어진 조선전업의 관사로 이후 한국전력 사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후 보수를 거쳐 2009년 지금의 모습이 만들어졌고 2015년 갤러리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단장하며 시인낭송회, 공방,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하는 갤러리 서담제가 탄생했습니다. 그동안 참 어려움도 많았어요. 사실 왜냐하면 잘 알지 못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인천 지역에서 그래도 문화와 예술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의 응원과 지원과 그리고 특별히 이 저희 공간을 믿고 작품 이렇게 이제 전시를 해주신 그 작가님들 덕분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amore fai tale giù piccoli baci avrò
이처럼 오래되고 낡았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함께 머물며 삶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SK 브로드밴드 인천방송 시민제작단 문경숙입니다. 인천 중구에 이렇게 운치 있는 공간이 많은지 미처 몰랐는데요. 오래된 건물들과 옛 골목들이 낡아서 사라지기보다 오히려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산가옥이라는 게 사실 어찌 보면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의 잔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근대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와 재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천의 적산가옥들이 멋지고 세련된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탈바꿈해서 앞으로 지역의 명소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다음 영상은 스페이스톡 팀의 작품입니다. 인천에는 산책하기 좋은 둘레길이 참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굴포천 둘레길이 요즘 인기라고 합니다. 산책하기 좋은 굴포천 둘레길을 영상에 담아왔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인천 둘레길 굴포천을 따라 편하게 걷다 보면 건강도 챙기고 주변 경관도 차분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굴포천은 2016년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어 정부와 인천시, 부천시, 김포시가 꾸준한 정비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둘레길을 걷다 보면 우리 동네 굴포천 둘레길이라는 새침대기 꽁이길 등을 만날 수 있는데요. 굴포천을 따라 조성된 관광길은 사람들이 하천 주변까지 다가갈 수 있도록 흙길을 잘 다져 놓아서 쾌적한 산책길 코스가 되었습니다. 굴포천은 하천법에 따라 취사와 낚시 등이 금지된 국가 하천 중 하나인데요. 부평구 상곡동 원적산에서 발원한 물과 계양산에서 흐르는 물이 합쳐진 인천시에서 가장 긴 하천이기도 합니다. 산책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더 반가운 것은 쾌적한 생태하천 때문일까요? 산책로는 산책길과 자전거길이 구분되어 있으니 안전을 지키면서 걸으면 더 좋겠습니다. 굴포천을 따라 걷다 보면 초록수풀과 맑은 물이 흐르는 수변에서 백로와 황새 등을 발견할 수 있어 자연 생태가 살아있는 모습인데요. 둘레길에서 맑은 물소리와 깨끗하게 흐르는 하천이 사람들은 더 반갑습니다. 굴포천 에코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사업으로 다양한 여가 생태 공간도 조성되었습니다. 더럽히면 안 되지. 오다 보니까 고기도 있고 오리도 있고 막 항새도 있고 너무 좋아. 경치도 좋고 진짜 좋아요. 근데 이런데 자기들이 먹은 거 음식 찌끄레기 뭐 쓰레기 이런 거 다 집으로 가져가야지. 이렇게 좋은 데를 어지르면 되겠어요? 진짜 좋아. 여기 산책하기 너무 좋아.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느라 장거리 여행이 점점 힘들어지기도 한데요. 우리 주변에 가까운 자연 친화적인 생태 공간인 굴포천 둘레길을 걸으며 건강도 챙기고 자연과 함께 하는 것은 어떠신가요? 시민제작단 김혜옥입니다. 와, 영상으로 만나봤을 뿐인데 나무와 풀이 이렇게 푸르고 또 물도 맑아서 보기만 했는데도 마치 산책을 다녀온 것 같습니다. 네, 이 굴포천은 인천에서 경유해서 경기도 김포와 부천을 북류해가지고 한강으로 흘러드는 약 21km 길이의 한강 제1지류라고 합니다. 이곳은 한때 근처에 있는 공장 폐수와 생활하수가 유입이 되면서 굉장히 오염도가 심했대요. 근데 정비 작업을 통해서 완전히 탈바꿈을 했고요. 그 인터뷰 보셨죠? 어떤 아주머님의 인터뷰가 있잖아요. 제발 쓰레기 좀 버리지 말라. 예, 이렇게 많은 과정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재정비가 됐기 때문에 이 분의 인터뷰를 듣고 이 굴포천에 대한 애정과 관심도가 정말 남다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영상은 시민제작단 돕도팀의 작품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한창인데요. 인천 서구에 위치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의 모습을 영상에 담았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인천 서구는 아시아드 경기장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를 설치했는데요. 지난 4월 1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백신 접종센터에는 의사 4명, 간호사 8명, 행정인력 10명, 자원봉사자 50여 명이 어르신들을 돕고 있는데요. 6월까지 접종이 시행됩니다. 백신 접종 현장인데요. 1차 접종 후 2차 접종으로 어르신들은 신분증 확인 후 가족, 봉사자와 함께 순서를 기다립니다. 혼자 오신 어르신들은 소외되지 않도록 자원봉사자들이 나섰습니다. 백신 접종 센터에서는 본인 확인, 발열 체크, 예진표 작성, 의사 예진, 접종, 예상 징후 확인, 귀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곳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인데요. 어르신들이 무탈하게 접종에 응하고 있습니다. 손 소독하세요. 열 체크, 손 소독을 한 뒤 직원들의 도움을 받으며 문진표 작성을 합니다. 복용하는 약, 알레르기 반응, 현재 몸 상태는 어떤지 작성하고 문진표를 들고 1차 확인 후 내진을 받습니다. 이번이 2차 접종이시죠? 예. 1차 때 뭐 괜찮으셨어요? 이상만 없으시고? 괜찮아요. 이거 예방 접종 후에 뭐 연락 오고 그럴 수 있고요. 예진표 작성대로 의사 예진이 시작되자 어르신들은 또박또박 답변에 응합니다. 어르신분들 고령이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시사항을 잘 따라주시고 그다음에 별 문제 없이 접종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접종 자체는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진 진료가 끝나고 백신 접종을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끔해요. 따끔. 이거 문지르면 안 되는 주사예요. 이거 붙여놓을 테니까 내일 이 시간에 떼시면 돼요. 주사 맞은 자리 문지르시거나 만지지 마시고 목욕도 오늘은 안 되고 내일 이거 떼고 하세요. 모니터링장에서 15분 동안 반응을 지켜봅니다. 주사 맞은 거 어땠는지 말씀 좀 다시 한번 하셔봐봐. 그때 쳤거든. 안 아팠어?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불편한지를 확인합니다. 15분 동안 안정을 취하는데요. 벨소리가 울리자 어르신들은 귀가를 합니다. 어르신들이요 되게 기분 좋아하시고요.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기분 좋으시다고 칭찬 많이 해주셔요. 인천 서구청에서는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수단도 지원하는데요. 인구 50만 명이 넘는 서구는 인천에서는 최초로 검단복지회관에 2번째 예방접종센터를 열었습니다. 75세 이상 고령자 접종 대상자는 6월까지 백신 접종을 마친다는 예정인데요. 순조롭게 진행되어 50만 명 모두 백신 접종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시민제작단 박세연입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서 의료진, 자원봉사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뭉클해지는데요. 하루빨리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임님, 시민제작단의 촬영 과정도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봐오고 작년부터 봐왔던 그 굉장히 뛰어난 풍경과 경관, 야외에서 볼 수 있는 경관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실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사,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사실은 우리 시민제작단조차도 아이템을 얻고 촬영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또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몰랐던 명소들을 또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시민제작단 JHM팀의 작품입니다.
청소년 기후변화 연설대회 현장을 영상에 담아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보시죠. 우리가 사는 지구는 녹색 지구일까요? 빨강 지구일까요? 기후변화의 심각성, 그리고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 저탄소 생활 실천을 현재의 세대는 미래의 세대를 위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청소년 기후 연설 대회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거를 느끼면서 우리는 지구를 위해서 쓰레기를 만들어낼 게 아니라 쓰레기를 치우는 걸 해야 될 것 같다고 느꼈어요. 이번 연설을 준비하면서 지구의 심각성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야 알게 된 것 같고요. 이제야 알게 된 제가 또 너무 부끄러운 것 같기도 합니다. 지구를 위해 내가 내딛는 한 걸음, 그래서 오늘 청소년 연설대회 주제도 또한 내가 지구를 위해 내걷는 한 걸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구의 날은 1969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 원유 유출 사고를 계기로 시작된 지구 지키기 운동입니다. 1970년 4월 22일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인 순수 민간 운동 중의 하나이고요.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지구의 날을 시작했습니다. 받침판을 좀 올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방문 초등학교 1학년 1반 윤시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기에 걸리면 몸에 열이 나고 아픕니다. 버려진 쓰레기들은 땅에 묻혀 땅을 서서히 오염시킵니다. 만약 지구 공기청정기가 꺼진다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게 됩니다. 청정 지역의 분명도 해야 할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쓰레기가 쌓이게 되었는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렇게 지구와 환경을 사랑하고 있어 저는 미래가 걱정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 지구를 살리는 데 동참합시다. 지금까지 시민제작단 유정화였습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어린 학생들이 또박또박 연설을 하는 모습이 멋진데요. 보면서 어린 시절 웅변대회에 나갔던 일도 생각나기도 했고요. 차이가 있다면 이제는 로하스 관련 주제가 많아진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이제 요즘 MZ 세대가 어떤 환경이나 이런 공익적인 주제들에 관심이 많은 세대들이잖아요. 이 기후변화라는 게 이제는 정말 먼 나라,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도 절실하게 피부로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올해 벌써 여름 장마 같은 봄비가 내렸고 5월 중순에 한여름 더위가 막 찾아오기도 하고 이러한 이상 기온 현상을 이야기하게 된 게 오래전 일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우리 시민 제작단에서 환경을 보호하고 녹색 지구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실천과 노력들을 영상에 담아서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작에 힘써주신 시민제작단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인천 시민의 손으로 인천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열린TV 시청자 세상.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